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입니다. 삼성 SDI를 볼 건데요.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랑 거의 똑같은 구조라서 한번 참고 삼아 보세요. 사실 뭐 월봉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게 없고요. 3개월봉 볼까요? 3개월봉 이제 볼펜까지 내려왔고, 예, 볼펜까지 내려왔고, 이걸 6개월봉으로 보면 6개월봉에도 지금 여기 하단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25만 1,500원 정도? 여기가 지금 6개월봉, 3개월봉에 딱 그 하단선과 볼펜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제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죠? 이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이제 그 가격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가를 지키면 어쨌든 매수해 볼 만한 거잖아요. 매수해 볼 만하다고. 자,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일목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나? 네,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6개월도 그럼 문제가 없겠죠. 6개월 봉도 없어요. 6개월은 3개월 봉으로 봤을 때도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죠. 이미 다 데드가 난 상태니까. 그러면 일단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요. 그러면 25만 1,500원 정도 아래는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으로 갔을 때 조건은 저가가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일봉이 저가를 지켰어요. 저가를 지키면서 이제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격 볼펜.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선행으로 따졌을 때 여기까지 26만 5천원까지는 올라야 그 다음에 더 올라가든 빠지든 하겠죠. 이주봉으로 봤더니 이주봉도 조금 더 올라야 돼요.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면 이건 보통 가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에는 잘 갑니다. 그러면 한 26만 3,500원이나 26만 5천원까지의 반등은 1차적으로 이제 기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릴지 오를지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저가를 지키면 절로 가더라고요. 저가를 지키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가를 깨면 봉을 끄집어 당겨 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붙였어요. 근데 보통은 저가를 지키면 이렇게 봉이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 포스코 홀딩스도 똑같지만 저가를 지키면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봉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 뭐 나스닥 폭락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했는데 우리는 오늘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삼성전자 5%대 폭등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4%, 6%, 5% 막 중구난방으로 막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이면에는 낙폭과대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격이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지금 위치에서 지금 얼마지? 지금 2,5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2,500원이면 한 2,500원 정도 더 오르면, 아니 1,500원 정도? 2,500원 정도 더 오르면 이제 목표치에 다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26만 5천원까지 가면 뭐 주봉이든 이주봉이든 다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롭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여기서부터 또 진정한 상승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매수하셨다가 미끄러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주봉, 이주봉이 저가를 지키는 상태라면 대략 26만 3,500원에서 26만 5천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점을 찍고 나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걱정인 거는 4%, 5%, 6% 막 이렇게 올랐는데 들어온 돈은 쥐뿔도 없어요.
자금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복만 미친 듯이 올랐지 자금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상승하려고 봄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건가? 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바닥이라면 저 같으면 돈을 긁어 모으겠어요. 예? 싹싹 돈을 긁어 모아서 사겠죠. 근데 안 샀잖아. 예? 안 샀잖아요. 쥐똥만큼만 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지. 자,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자,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예, 상대방한테 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예? 그 마음에 들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말을 안 해. 예?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추파춥스를 하나 사가지고 상대방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추파춥스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개인이 매수한 거 보세요. 1700억도 사고, 700억도 사고, 600억도 사고, 400억도 사고, 200억도 사고, 그래요. 맨날 사! 그죠? 그리고 나서, 11월 15일만 해도 670억을 샀어요. 670억. 그러면, 근데 오늘 262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 이해가 안 된다고요. 바닥에서 670억을 사게 만들어 놓고, 예, 상승하는데 262억밖에 안 팔아? 이 말이 안 되죠. 저 같으면 오늘 한 1000억은 사겠어요. 예? 제가 외국인이면 오늘 바닥이면 1000억은 사겠다고. 1000억을 확 밀어버리는 거지, 그냥. 예? 근데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외국인 167억에 기관 98억 샀어요. 눈치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이, 예, 매집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빠져가지고 차트를 그리려고 반등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관심의 표현이 너무 찌질해. 아니 뭐 안 되면 그 음반지나 예? 그런 거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추파춥스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이아는 아니더라도 음반지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지금 상황은 추파춥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6%가 올랐는데 6.49%가 올랐는데 262억 매도다? 와, 이거는, 예, 흐름을 바꾼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봉 자체가 흐름을 바꿀 만큼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파워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 해요. 이 상태에서 개인이 한 300억에서 400억만 매수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가 자빠질 것 같아요, 그냥. 예? 다시 나가 자빠질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의 상승폭 대비해서 들어온 돈을 보면 너무 약하다는 거. 기존에 26만 2천원이면요. 26만 2천원 잡으면 한 4거래일 정도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 유사한 가격에. 그러면 지난 4거래일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에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180억에 670억이니까 850억이에요. 850억을 샀는데 정작 판 건 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매집은 하나도 없는 거죠. 털기만 한 거지. 예?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에 돈만 털었지 대량으로 매집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럽다고요. 예? 오르긴 급등했는데 영 찝찝해요. 그래서 요런 환경에 있다. 그러니까 급등은 했지만 믿음이 안 가고, 예,
그 낙폭 과대 때문에 생긴 기술적 반등 도달치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00원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예, 차트의 힘만으로 올리는 거는 한계치에 도달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예, 내일부터 이제 개인이 현물을 얼마나 팔아주는지 그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삼성 SDI라는 종목 자체가 아니에요. 예, 종목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걸 일목으로 보잖아요. 제가 일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목으로 보시면 예, 일목으로 이 분기봉을 보면 얘는 문제가 없어. 예? 얘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얘요. 얘 대드났거든요. LG화학. 예. LG화학 대드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이상 못 갈 것 같은 거지. 30만 7,500원. 이 위로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30만 6,250원. 이 위로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봐야 올라갈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응? 데드가 났으니까. 일단 얘만 데드 났냐? 포스코홀딩스도 데드 났어요. 여기. 그러니까 얘는 그 LG화학은 데드난 거에 비해 밑에 있으니까 그나마 올라갈 공간이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데드났는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만을 고려했을 때 이게 분기봉이거든요. 12월 말까지 포스코홀딩스는 더 빠져야 되고 LG화학은 올라갈 공간이 위로 별로 없어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내려야 되고 LG화학은 별로 올라갈 공간이 없는데 삼성 SDI 혼자만 올라갈 거냐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일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거래 전략을 세우실 때는 무조건 주봉이 저가를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아래로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봉의 저가로부터 멀어지면 보유만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거는 예, 조금 주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멀어졌어요. 지금은 멀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매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삼성 SDI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의 분기봉 차트로 봤을 때는 얘는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오른다고 해도 결국엔 12월 달이 되면 그걸 다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계속 낙폭과대를 노리면서 예, 짤짤이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1월이 시작됐을 때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봉이 저가를 지킬 때, 월봉이 저가를 지킬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 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럼 매수하세요. 오늘처럼. 예. 근데 월봉의 저가는 이미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지키면 사시라고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지키면 한다. 이 두 가지 규칙만 가지고 접근을 해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